동해안에서 항만건설과 연안정비공사가 실시되면서 많은 공사 선박이 가동되는데 기상악화 시 어업항구로 피항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제일 공약으로 내건 김철수 속초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강릉시의회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독서 공간과 출판 체험 공간이 갖춰진 책문화센터가 전국 최초로 강릉시청 2층에 조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각종 항만건설과 연안정비 공사를 위해 바다에 대형 공사 선박이 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 선박들이 기상악화로 항폭으로 피항할 때면 여러 문제가 우려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 선박들이 항구에 모여 있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어선들과 달리 공사 선박들은 항구 안에 닻을 내리고 피항 중입니다. 이 배들은 연안에서 항만 공사를 하다 최근 기상 악화로 급하게 피신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릉 주문진항에 피항 중인 공사 선박만 30여 척에 달합니다. 어업인들은 갑자기 몰려온 공사 선박 때문에 출입항 때 사고 위험이 높다며 불만입니다. 배는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선박에 서로가 저 배들이 가리면은 나오는 배 들어오는 배가 잘 안 보여요. 강원 동해안에서 현재 해상 공사에 동원된 선박은 150여 척에 달하는데 대형 항만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와 삼척, 강릉에는 수십 척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피항할 경우 해경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습니다. 항구가 넓은 무역항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가까운 어업 항구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국가무역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무역항은 강원도, 국가어항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바지선 피항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잡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동해 목포 쪽은 또 이게 국가관리항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또 연관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난해 말에는 양양에서 기상 악화에 피항하던 바지선이 어항 입구에서 좌초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선박의 안전한 운영과 어선들의 조업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피항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초선 지자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철수 속초시장이 밝히는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배현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의 속초시정이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반환점을 둔 민선 7기 속초시의 성과와 과제 모두 물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상습 가뭄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쌍천이 포함되면서 물 부족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쌍천 취수정구와 주변 안반 관정 개발 등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게 돼 2022년부터는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 물 자립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자립 도시 완성을 위한 기초를 쌓는 해였다. 2년 동안. 그리고 또 생활형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엑스포 잔디광장의 시민에게 돌려주는 잔디광장 조성이라든지. 시민 원탁회의를 통한 시정 운영 등은 소통행정에 물꼬를 텄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체험형 시설을 늘려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체험형 체험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영랑 호수변에 호수 위에 그 목재 데크를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게 숙박까지 이어져서 주민들의 그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한편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산후조리원까지 갖추는 것은 단기 과제입니다. 동해 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삼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민교육감은 교육 복지와 학교 민주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학력 저하는 여전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이 된 민병희 교육감의 취임 일성입니다.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탄탄한 터파기 공사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교육감은 줄곧 돈 안 드는 교육 실현에 전력했습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부터 시작해 올해는 중고생 교복비 지급, 고교 무상교육까지 앞당겼습니다. 고교 평준화도 밀어붙였습니다. 소위 명문, 비명문으로 나뉜 고교 서열을 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선지원 후 추첨제까지 시행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기반도 갖췄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공립 대안 초, 중, 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10년 사이 성적 저하는 심각합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수년째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글하고 수학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아주 성과가 뛰어날 만큼 보여지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갖은 시도를 해봤지만 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인권 조례 제정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뒤로하고 민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른바 수업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들을 맞춤식 수업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수업의 기본이죠.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과 지원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수업을 책임진 교사들의 혁신이 부족했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복지와 학교 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바뀌면서 수업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의 대치 국면 속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강릉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시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 후반기 의장단 구성안을 제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한석도 주지 말자는 이야기만 들려왔다고 항의했습니다. 한석도 주지 말자라는 독선만이 존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최소한의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무소속 의원 9명은 의원들끼리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일단 개회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없어져 놓으니까 무슨 전부 다 하겠다고 지금 나서기 때문에 거기처럼 대표성 가지고 조율이 안 되니까 우리도 무슨 안을 못 내놓는다는 얘기지. 대치 국면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강릉시 의회 의장단 구성은 날짜를 넘기게 됐습니다. 강릉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의장 1석,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3석 등 모두 5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 1석과 위원장 1석을 갖거나 부의장 1석과 위원장 2석을 갖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협의를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미래통합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은 민주당이 각각 맡았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1명,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9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 속초와 삼척 정선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이 의장을 맡았던 동해와 태백은 후반기에는
통합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아 통합당 군수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성군 의회는 내일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청 2층에 책문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책문화센터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독서 공간과 출판 체험 공간, 출판 창업 보육실, 작가 레지던스실 등을 갖췄습니다. 강릉시는 책문화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